안녕하세요. 이번 노드.js 세미나에서 몽고디비 데이터베이스 파트를 맡게 된 데이터 엔지니어링 랩 최지연입니다. 컨텐츠는 웹과 데이터베이스, 몽고디비 시작하기, 몽고디비 연결하기, 스키마와 모델 만들기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론과 실습을 포함해서 하나의 플로우로 흘러가기 때문에 따로 구분 짓지 않고 대략적인 내용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웹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보자면 웹 개발이란 인터넷이나 인트라넷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거나 가져와서 브라우저 창에 보여줍니다. 네이버만 해도 포털을 열었을 때 쏟아지는 정보량이 매우 많은데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브라우저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정리와 저장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고 이걸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웹 개발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크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NoSQL 데이터베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자료를 행과 열로 구분한 표의 형태로 저장 및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일관성과 관계가 중요한 은행 데이터베이스 같은 자료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형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구조적 질의 언어인 SQL 언어를 사용해서 저장 및 관리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NoSQL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NoSQL 데이터베이스는 자료를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 및 관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의 변경이 용이하고 유연합니다. 또한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서버에 복제해서 저장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서버에서 에러가 나더라도 다른 서버에서 복구하거나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QL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각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데이터 모델에 대한 쿼리 언어나 API를 사용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쿼리 언어나 API가 달라지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볼 아래쪽에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예로 들자면 NoSQL 데이터베이스로 대표적인 몽고디비와 레디스, Neo4j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서로 각각 저장하는 자료 형식도 다르지만 사용 용도에 따라 그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레디스의 경우에는 캐싱, 메시지 브로커와 같은 실시간 분석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Neo4j 같은 경우에는 소셜 네트워크, 추천 시스템 같은 복잡한 관계에 적합한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몽고DB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쿼리할 수 있는 문서 지향 데이터 모델인데요. 이거는 주로 웹 애플리케이션, 빅데이터 분석, 로그 저장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실습에서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몽고DB를 사용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몽고DB는 문서 지향 No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제이슨 형식의 도큐멘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몽고DB에서 제공하는 몽고DB 아틀라스를 사용해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고 운영하고 확장 및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틀라스는 사전적인 의미로 지형이라는 의미인데요. 몽고DB 아틀라스는 말 그대로 AW나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에 몽고DB를 올려놓고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몽고DB에서 이제 자료 형식을 보기 위해서 컬렉션과 도큐먼트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몽고DB의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의 도큐먼트로 이루어진 컬렉션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락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도큐먼트에서 여기 이름과 이곳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는 이제 각각 필드가 되게 됩니다. 이 모든 필드를 채워서 완성을 하게 되면 이거 전체가 도큐먼트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모아놓은 게 컬렉션이 되게 됩니다. MySQL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자면
MySQL에서의 테이블은 몽고DB의 컬렉션이 되게 되고, 컬럼은 필드가 되게 되고, row는 몽고DB의 도큐멘트가 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만 봐도 여기 컬렉션은 도큐먼트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몽고DB를 시작하기에 앞서 회원가입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검색창에 몽고DB를 검색해서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 그리고 등록하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구글을 통해서 그냥 손쉽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책에 뭐 동의한다? 그런 걸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먼저 설문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어느 용도로 사용하게 될 건지 나오는데 어, 저는 그냥 가볍게 그냥 배우기 위해 한다고 했고 이 부분은 그냥 본인의 선택대로 넘어가시면 되고 그 후에는 기본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할 요금제는 M0로 무료 요금제를 사용할 거고요. 그 후에 프로바이더, 클라우드 제공 업체를 설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AWS 이게 가장 디폴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AWS를 선택했고 리전은 본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성할 클러스터의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create를 넣으면 이제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했으면 이제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사용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새롭게 계정을 만들고 이제 접속 위치를 My Local Environment로 하면 현재 사용자 컴퓨터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셨으면 이제 연락처 정보를 저장하는 컨택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걸 저희는 목표로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브라우즈 컬렉션을 여기 누른 다음에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눌러서 본인이 하고 싶은 데이터베이스 네임과 컬렉션 네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성되면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는 컬렉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사용자를 추가했지만 두 번째 사용자를 추가할 건데 이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실습을 따라서 어드민 이름을 가진 어드민 계정을 생성하게 될 건데요. 이때 저는 어드민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 설정할 거기 때문에 아틀라스 어드민으로 여기 빌트인 롤을 설정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한 후에 설정을 해서 생성을 한 후에 확인을 하면 처음에 생성했던 사용자와 이번에 생성한 사용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권한이 여기 앞에 나오게 됩니다. 아틀라스 어드민과 read write any 데이터베이스 어드민이 나오게 되는데 read write any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읽기 및 쓰기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아틀라스 어드민의 경우에는 몽고DB 아틀라스 클러스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쪽 권한이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드민 계정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인 DBA로 설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몽고DB를 사용할 때 VS 코드를 통해서 몽고DB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두 페이지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VS 코드의 확장 프로그램인 몽고DB for VS 코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VS 코드를 설치해 놓으셔야 하고요.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네모로 쳐져 있는 곳에 들어가서 몽고DB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뭇잎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나뭇잎 모양을
하게 되면 옆에 목록으로 나뭇잎이 또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몽고DB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면 몽고DB로 돌아가서 데이터베이스의 커넥트를 여기를 선택해 줍니다. 과정은 이제 아래와 같이 여기 커넥트를 체크했으면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그럴 때 MongoDB for VS 코드를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도메인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복사한 후에 VS 코드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커넥트를 여기 나뭇잎을 누르고 커넥트를 누르면 위에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가 각각 있는데 이제 여기를 본인의 어드민 계정에 맞게 바꿔주시면 이제 접속이 되는 거고 그 후에 여기가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몽고DB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몽고스 모듈과 닷env 모듈이 필요합니다. 먼저 몽고스 모듈은 Node.js 환경에서 몽고DB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로 데이터베이스의 접속과 관리 명령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닷env 모듈은 Node.js 애플리케이션에서 환경 변수를 로드하는 모듈로 .env 파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env 파일은 Node.js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환경 변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루트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고 환경 변수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마다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git으로 친다면 .ignore 파일에 .env 파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장될 때는 이제 키갑 형태로 저장되게 되고요. 아래 예제는 dbconnect라는 변수로 저장한 걸로 이렇게 저장한 변수를 환경 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장할 때 환경 변수는 기본적으로 관례적으로 대문자로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몽고스 커넥트 함수는 몽고DB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함수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객체는 현재 실행 중인 Node.js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역 객체로 임포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객체인데요. 환경 변수의 접근과 프로세스 관련 이벤트 처리와 같은 거에 사용이 됩니다.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를 보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속성들인데 함수와 속성인데 가볍게 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env 파일에 몽고DB 연결 정보를 저장하는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 봤던 몽고스와 .env 패키지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npm을 사용하는데요. npm은 노드 패키지 매니저로 말 그대로 노드의 패키지를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npm i mongoose.env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i는 인스톨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npm 펀드라는 게 종종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를 더블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제 package.json으로 들어가면 이거 dependencies에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몽고DB와 VS 코드를 연결할 때 이제 복사해서 사용했던 그런 도메인 주소를 커넥션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위해 이제 앞에서 한 것처럼 커넥션 스트링을 이제 몽고DB에서 다시 복사를 해옵니다. 네.
복사를 해온 것을 .env 파일에 작성할 건데요. 이제 파일을 아직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 공간에 이제 새 파일을 .env 파일을 생성을 한 후에 복사했던 URL을 넣은 후에 이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수정을 하고 그 뒤에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예. 여기도 아까 봤듯이 대문자로 정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몽고DB를 연결해 볼 건데요. 이때 파일을 별도로 구성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코드를 이렇게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일은 이제 폴더를 새로 생성해서 해야 되는데, 네, 빈 공간에 config 폴더를 생성하고 dbconnect.js 파일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본다면, 코드를 대략적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거는 비동기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async와 await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류 처리를 하기 위해 try와 catch를 사용하게 됩니다. 몽고DB에 이제 접속할 때 앞에서 봤던 몽고스 커넥트 함수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스트링을 넣어주면 되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스트링을 .env 파일에 저장했었기 때문에 환경 변수를 가져올 때 process.env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app.js로 가서 이 두 코드를 추가해 준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db connect가 뜨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에러가 떴었는데요. 이제 에러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몽고 API 에러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서치를 해본 결과 이 문제는 비밀번호의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문자를 16진수로 변환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서치한 내용을 발시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거 assign이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40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네,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었어요. 그랬더니 잘 해결이 된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몽고DB와 연결을 했고 이번엔 조금 더 들어가서 몽고DB에서의 스키마와 모델을 생성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스키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자료의 형태를 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연락처 애플리케이션과 블로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유형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스키마를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스키마 파일은 자료의 구조를 전담하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사용자 정보를 애플리케이션 처리에서만 사용했었다면 이제 로그인 처리가 필요할 때 사용자 정보를 재생성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된 함수로 몽고스 스키마 함수가 있는데요. 몽고DB의 컬렉션에 저장할 데이터 구조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지정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의 형태로 스키마 구조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이런 구조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는 스키마 유형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자료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고스 모델 함수는 컬렉션과 매핑돼서 데이터 조회, 수정, 삭제 등의 메서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스키마를 기반으로 모델을 생성하고
모델은 특정 컬렉션과 매핑돼서 스키마와 컬렉션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자 두 개를 사용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 먼저 스키마는 사전에 정의됐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사용하고, 모델은 이제 새롭게 정의하는 걸로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정의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차후에 컬렉션 이름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아래 예제를 보시면 유저 스키마를 사용해 유저 모델을 생성하게 되는데, 여기 유저 스키마를 사용해 모델명은 유저로 정하고요. 여기에 변수를 할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유저스 컬렉션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유저스로 복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에 s가 붙은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적으로 모델명은 단수형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여기에 s로 끝나는 단어라고 해서 es가 붙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연락처 스키마를 마지막으로 생성을 해볼 건데요. 네, 새 폴더, 모델스 폴더를 생성하고 새 파일을 contact model.js를 생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와 같은 코드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각 네임, 이메일, 폰은 필드가 되겠고, 이거 하나가 도큐먼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문으로 DB 커넥트를 다시 시행해 보면 이제 잘 연결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